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픽2 64회 기출문제풀이. 오늘은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강을 공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3번부터 4번까지 의미가 비슷한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어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문제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네, 수립하다,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늘리고자 라는 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정책을 수립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정책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문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자는 일단 동사와 만나는 문법이죠. 그래서 목적 또는 의도, 희망 등을 나타낼 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쓰여요. 퍼엉 씨는 대학에 합격하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선생님이고자 노력한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알 수도 있어요. 고자하고 비슷한 문법은 기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딱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늘리자마자 자마자인데요. 자마자도 역시 동사하고만 만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자마자와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동사가 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사를 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그 다음 동작 또는 그 동사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문을 보면 저는 저녁을 먹자마자 침대에 누웠어요. 정말 피곤했나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네, 바로라는 뜻이죠. 시간차가 별로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문법으로 네, 는대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해요. 문자를 보는 대로 나한테 전화를 줘.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다음 행동을 할 때 말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보시죠. 늘리는 대신. 자, 는 대신은 이것도 역시 동사와 만나요. 그래서 앞에 행동을 하지 않고 그거 대신 뒤에 행동 또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일요일에 보통 뭘 하죠? 잠을 자죠. 자, 늦잠을 자는 대신 이 친구는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늦잠을 자지 말고 운동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점심에 밥 대신 빵을 먹었더니 벌써 배가 고프네. 자, 그래서 동사와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 대신 명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늘리더라도. 자, 더라도는 동사하고 동사 또는 형용사와 만나요. 이다 아니다와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또는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른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할 때 더라도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시죠. 자, 내일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보통 등산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등산을 할 겁니다. 기대와는 어긋난 행동입니다. 두 번째 문장. 정말 바쁠 때는 식사를 못 하죠. 그런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두 번째 예문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문법으로는 을지라도, 그래서 을지라도는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법, 기위해를 보시죠. 동사와 만나요. 그래서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제와 흡사한 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제주도에 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위해와 비슷한 문법은 또 의료고도 역시 의도를 나타내죠. 자, 그럼 3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고자와 같은 문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번, 늘리기 위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리기 위해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자, 깔끔하죠? 네, 이렇게 3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로 왔으니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서울로 왔으니까 서울이 고향인 셈이다. 누구한테? 나한테. 자, 그래서 안 되어서 왔으니까 라는 문법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오랫동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서울이 고향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고향인 셈이다의 문법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인 셈이다. 그래서 거의 같은 정도나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인 건 아니지만 고향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에어컨을 설치비만 내고 받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얻은 것과 같아요. 얻은 셈이에요. 두 번째는 토픽 읽기 시험에서 1개 틀렸으니까 거의 만점인 셈이에요. 자, 만점은 다 맞았다는 뜻이죠. 다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정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명사와 만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동사와 만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인셈이다와 같은 문법이 무엇인지 1번부터 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죠. 자, 고향일 뿐이다. 을 뿐이다. 그리고 명사일 뿐이다. 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편한 동료 사이일 뿐이에요. 더한 것은 없어요. 다른 사이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비슷한 문법으로 을 따름이다 또는 n일 따름이다 가 있습니다. 자, 2번 고향이면 좋겠다. 이면 좋겠다. 자, 이면 좋겠다는 동사 형용사와 만나서 으면 좋겠다로도 사용해요. 자, 희망 또는 나의 바람이나 어떤 가정 상황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앗었으면 좋겠다 또는 였으면 좋겠다로 말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과거의 차이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어떤 희망이나 바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일 선물이 뭐요? 휴대폰이면 좋겠어요. 휴대폰이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희망이나 바람을 말합니다. 3번, 고향 일리가 없다. 자, 을리가 없어요. 자,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하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친한 사이인데 갑자기 연락을 끊을 리가 없어요. 못 믿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 저렇게 착한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어요. 이것도 그럴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기를 보세요. 고양이나 마찬가지이다. 자, 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명사가 보통 2개 나와요. 또는 명사와 같은 형태가 2개가 나오죠. 그래서 2가지가 거의 같은 상태임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세요. 자, 두부. 여러분 두부 뭔지 아시죠? 두부 많이 먹나요? 자, 두부를 먹는 것은 콩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는 내 친구는 내 인생의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명사 또는 명사와 같은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거의 같은 상태임을 말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다시 문제를 보실까요? 자, 서울이 고향인 셈이에요. 고향인 건 아니지만 고향과 거의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한 문법이 몇 번인가요? 4번이죠.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읽기 유형 2번째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번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